예,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일 뭐 무료방송 참여하신 분이나 아니면 뭐 달릴까 말까 뭐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장의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트렌드에 맞게 그리고 또 코로나가 다시 한번 재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전일 막 오르고 있는 종목들을 자칫 잘못해서 추격 매수하다가는 오히려 오늘같이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소외가 되기가 쉽죠. 근데 기술적 반등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기술적 반등이 뭐냐면은 어저께 시장의 낙폭이 좀 과도했잖아요. 그죠? 네. 시장의 낙폭이 과도했습니다. 여기 보면요. 뭐 우리는 못 느꼈어요. 지난주에 시장이 뭐 금요일도 마찬가지로 2.76까지 하락이 나왔고 뭐 꾸준하게 뭐 2%또 2.75 뭐 5일 동안 시장이 지금 하락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VIP 방송 회원님들은 아실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 우리는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이 하락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었던 하락이었습니다. 귀신같이 월요일날 시장에 코로나가 갑작스럽게 확진자가 200명을 돌파할 거고 평균 확진자가 241명이 되어서 시장이 하락할 거라고 예상한 사람들은 없어요. 이날도 하락한다, 이날도 하락한다, 이날도 매일매일 하락한다고 하지 않는 이상 금요일장에 왜 지금까지의 시장의 상승이 뭐라 그랬어요? 2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감을 내포한 상태에서 미중 간의 갈등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추가 부양책에 대한 지금 난항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실물 경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이게 또 코로나19가 장기화 될 거라는 건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딱 올라갔던 건 딱 뭐예요? 이거 하나로 올랐습니다. 유동성과 기대감. 어떤 악재에도 불구하고 유동성과 기대감, 네, 풍부한 유동성과 그에 따라서 올 하반기에는 코로나19가 조금 진정세에 들어가서 경제 회복 그리고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네, 시장에 계속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었고 특히 우리 증시, 국내 증시가 또 타 국가들에 비해서는 또 최근 상승폭이 좀 강했었고 그런 전일 딱 하락이 코로나19 여파로 무조건 뭐 하락이 나왔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고 여러가지 악재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들어갔던 하루였습니다. 그죠? 전일은 뭐 당연히 코로나가 일단 우리나라만 빠졌던 걸 봤을 때는 네, 우리나라만 하락이 나왔던 걸 봤을 때는 일단 코로나가 주요 이유였고 뭐 두 번째는 미중 간의 갈등과 그리고 추가 부양책이 지금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대외 변수도 어느 정도 증시에 작용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단기적으로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차익 매물, 예,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 그럼 전반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뭐 이거 외에도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투심이 약화돼서 어저께 투매를 불렀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럼 좀 과도하게 나왔습니다. 뭐 중국 상해 증시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전일 그 금요일장에는 뭐 2.70% 또 전일 상승 나왔었는데 우리 증시만 뭐 일본 니케이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일본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우리보다 먼저 2차 팬데믹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고 미국 또한 마찬가지죠. 네. 나스닥 지수를 놓고 본다고 했을 때도 제가 스치면 상한가 방송을 통해서 이때 7월 초에 그 세가단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미국의 확진자가 지금 뭐 8만 명을 돌파했다. 6월 말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히려 뭐 3월달, 4월달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그때 급락이 나왔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 이미 돌파했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때는 뭐 3만 명, 뭐 4만 명, 뭐 2만 명 수준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라면은 최근 6월부터 시작해서 7만 명, 뭐 8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증가했었고 최근엔 조금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일단 뭐 글로벌 증시들은 이미 코로나 관련해서 2차 팬데믹을 선포만 WHO에서 하지 않았던 것뿐이 자체적으로 실질적인 2차 팬데믹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미 다 공식화된 상태입니다. 우리 국내 또한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그 누구도 코로나가 제 2차 팬데믹 그리고 또 장기화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물론 뭐 치료제라든지 백신이 진짜 조속히 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는 올 하반기에 진짜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폭발적인 보복적인 소비가 창출되면서 올 하반기의 경기는 분명히 좋겠지만은 사실상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여전히 올 하반기까지는 경기가 안 좋을 거, 경기 지표가 안 좋을 거라는 건 이미 예상했던 부분이고 2차 대유행이 올 거라는 거를 몰랐던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라고 전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일 하락은 좀 복합적인 요소로 하락이 나왔던 부분이고 내일은 기술적 반등이 나올 무조건 뭐 시장의 방향을 지금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근데 다만 내일은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오늘은 기술적 반등이 나왔어요. 그죠? 2.31%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캔들 시황이 절대 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캔들 시황이 뭐냐면요. 시황을 캔들을 보고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제 시장 빠졌으니까 내일 또 빠지겠죠? 이날도 시장 빠졌으니까 내일 빠지겠죠? 시장 하루 상승 나왔으면 내일도 상승 나오겠죠?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캔들을 보고 내일의 시장의 결정을 짓는 게 아니라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우리 오늘 전일의 하락은 과도하게 낙폭이 컸던 건 사실이고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좀 가파르게 상승이 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기술적 반등의 끝자락이 나오는 게 중요해요. 근데 기술적 반등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전에도 이때도 말씀드렸었고 이때 시장이 급락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기술적 반등의 끝자락은 일단 고점에서요. 네, 고점에서 시장이 하락이 나왔던 이 부분, 네, 딱 이 급락이 나왔던 그 부분에서 절반 정도가 회복이 되었을 때, 최근 시장 고점 대비해서 저점 기준으로 고점 대비 저점 기준으로 절반 정도, 그러면 830선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을 때는 우리가 무리하게 어떤 투자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보면요. 우리 VIP 방에서도 우리가 8월 1일, 이 일은 토요일, 일요일이었고, 뭐 이때 제넨바이오 비중 20%를 시작으로 우리가 지금 매매한 모든 내역입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제외하고, 제넨바이오 비중 20% 사가지고 17% 수익, 전일 신규회원 사가지고 수익 챙겼고요. 동아기업 비중 10% 사서 이때 5%, 이게 30% 사가지고 이제 30% 사가지고 남은 비중 10% 5% 판 겁니다. 7월 달에 두 번 팔았고요. 서현 비중 10% 사가지고 11%. 이건 하루 만에 우리가 11% 수익 챙겼었고, 이거는 다 정리해드렸죠. 금요일 날. 예. 제일바이오 비중 10% 사가지고 이거는 하루 만에 이것도 20% 수익이 났습니다. 적게는 20%, 많게는 28% 수익. 넥스트비티는 비중 10% 사가지고 수익 7% 났고요. 그리고 레몬은 비중 10% 사가지고 절반 매도했고, 그죠? 그냥 매수가 위에서 팔아버렸고, 두 번에 걸쳐서, 한 번은 2%, 한 번은 4.5%.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비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마전기는 비중 10% 사가지고, 두 번에 나눠서 5%는 비중 절반은 수익 7%, 남은 절반은 다음날 9.5%. 네, 중장기로 매수했는데 바로 났고요. 동신건설 비중 5%, 1차 매수에서 2.7%, 그냥 매수가 위에서 팔아버렸고요. 삼진 L&D, 비중 10% 사가지고 전일 신규 회원들까지 다 매수했던 거 저는 매수해서 8.5% 수익을 챙기고 나왔고요. 제넨바이오 비중 10% 사가지고 수익 5% 정도만 일단 이때 한 번은 제대로 챙겼고 이때는 우리가 수익을 챙기고 나왔고요. 신도기현 이때 비중 10% 사가지고 4% 짧게 수익 챙기고 나왔고 나라MD 이거 이때는 손절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팔았어요. 진매트리스 비중 10% 사가지고 하루 만에 오늘 신규 회원까지 하루 만에 10.50% 수익 챙겼고 서현도 비중 10% 사가지고 5% 그죠? 비중 5% 절반을 12% 수익 챙겼고 또 불을 탔습니다. 팔고 나와서 또 종가에 또 불을 타가지고 다음날 12% 그러니까 총 비중 15% 중에 평균적으로 13% 수익을 챙겼던 거고요. 이건 3번 모터스로 말씀드렸죠. 비중 10% 들어가서 절반을 12% 수익을 챙긴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러니까는 2주 동안 우리가 계좌 수익이 얼마가 났냐면요. 우리 VIP 회원님들이 다 올려주신 거죠. 그럼 2주 동안 김준호 매니저는 지금 8월 달에 시장이 이제 지난주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주 동안 우리 계좌 8월 1일 기준으로 봤을 때 8월 1일 날 이제 가입 기준으로 봤을 때 2주 동안 계좌 수익이 최소 16%에서 20%까지 계좌 수익이 났어요. 그리고 어제 이 하락 우리 이때까지는 몰랐다고 했습니다. 뭐 시장이 이렇게 하락 나온지도 몰랐어요. 어제 요 딱 하락이 나오면서 종목들이 몇 프로 하락이 나왔어요. 어제 이거 시장은 이거는 뭐 4.80 장중에 4.80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
종목들은 대부분 하락이 몇 프로 나왔어요. 평균적으로 7에서 10% 이상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4종목 중에 3종목. 그러니까 코스닥 1200개 종목 중에서 1150개 넘는 종목들이 7에서 10% 이상 하락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매수가 우리 대부분 종목들이 매수가 위거나 매수가 바로 위였는데, 그럼 당연히 뭐 마이너스 2, 3% 아주 안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던 종목이나 플러스 2, 3%의 그냥 안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던 종목들도 10%, 12% 두둑에 맞아버리면은 당연히 12%, 뭐 8%, 어떤 건 7%, 어떤 건 6%, 어떤 건 5%, 어떤 건 3% 이렇게 어제 오늘은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이건 누구나 이거를 비껴가면서 이렇게 하락이 나왔는데 내 종목은 다 올랐어요? 요런 것 있으면 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 것은 당연히 없어요. 왜? 모든 종목들이 다 빠져버렸는데 뭐. 그럼 오늘은 첫 번째 기술적 반등이 나온 겁니다. 네. 첫 번째 기술적 반등이 나온 거고. 근데 우리는 피해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왜? 8월 1일부터 지금까지, 지난주 금요일까지, 어제 시장 조정 나온 거 말고, 지난주 금요일이 14일이죠. 연휴 전까지. 그리고, 어제 화요일이었고요. 이때까지 계좌 수익 자체가 우리가 이미, 16에서 20% 정도의 계좌 수익, 종목 수익 말고요. 종목 수익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린 계좌 수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좌 수익을 나눈 상태에서 현금까지 20%를 만들어 놓고 넘어왔어요. 제가 금요일날 여러분들이 저한테 시장이 올라갈 거예요, 빠질 거예요 물어봤을 때 모른다고 했어요. 왜? 연휴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연휴 동안에 확진자가 요 정도로 증가할 거라는 건 아무도 몰랐던 거고, 그죠? 그리고 시장이 이 정도까지 급락이 나올 거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겁니다. 미증시와 상관 글로벌 증시와는 전혀 반대로, 그죠? 네, 우리 자체적인 이유로 어제 화요일날 하락이 나왔던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상 8월 1일 기준으로 우리는 다 팔아버려도 사실상 뭐 수익입니다. 사실상.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항상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였고, 네, 이때 시장이 한번 급락이 나왔을 때, 이때도 마찬가지였고, 그 누구보다도 계좌 회복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던 게, 이때 우리가 현금을 55%, 60%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바닥에서 제일 여기 3월 19일 날 제일 바닥에서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비중을 40에서 50%까지 매수했기 때문에 빠르게 수익을 챙길 수 있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그랬어요. 시장이 위기가 올 때마다 가장 시장에서 이미 우리가 현금 확보를 해놨던 부분도 있어가지고 회복 속도 또한 당연히 빠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네, 그죠? 3월 19일날 그래요? 자, 3월 19일날 3월 19일날 3시 8분에 잠시만요. 그래서 시간이 올라가네요. 디넨바이오. 네, 3월 19일날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40에서 50%. 여기에서는 시장 고점에서는 현금 확보를 했고, 그리고 이제 바닥권에서는 코스닥 150 제일 바닥에서는 확실히 항상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그 전에 현금 확보를 좀 해놓은 상태에서 시장 하락을 맞이했고, 당연히 그 현금을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했기 때문에 회복 속도 또한 당연히 빠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때마다 과감하게 종목의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 회복 속도 또한 빠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적 반등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하락과 고점과 저점 기준에서 이 절반 정도, 이 낙폭의 절반 정도가 만회됐을 때가 기술적 반등의 끝자락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막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만약에 내 종목이 몇 프로 반등 나오고 있는데 다른 종목들은 더 빨리 반등 나와, 뭐 10% 반등 나와, 그거를 추격 매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그 구간에서는 모든 종목들이 순차적으로 반등이 나와요. 순차적으로. 그럼 기술적 반등 끝자락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 이 830선 위로 안착했을 때가 어느 정도 이제 시장 이 하락, 요날의 하락 있죠. 8월 18일날 이제 시장의 급락 부분을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이제 회복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죠? 그럼 그때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VIP 회원님들은 빠를 수밖에 없겠죠. 왜? 금요일날 이미 현금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 하락을 맞이했고, 이 하락이 나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매수해놨기 때문에 그 회복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고, 이번 주부터 서서히 또다시 한번 제가 선택과 집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도 비중 20% 매수했던 제넨바이오가 우리가 20%, 17%에서 20% 이상의 수익을 챙겼기 때문에 계좌 수익이 4% 가까이 이거 한 종목으로 난 겁니다. 그죠? 그럼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8월 동안에 2주 동안에 계좌 수익이 16에서 20%까지 계좌 수익이 난 상태에서 이 하락을 맞이했고 또 전일의 하락을 맞이했던 거고 이 전일의 하락을 맞이했을 때 제가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언제부터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냐면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냐면은 딱 이 804 기술적 반등이 끝나고 나서부터 굳이 우리가 기술적 반등의 종목들이 잘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괜히 이거 반등 느리다고 더 빨리 올라가는 종목들 추격 매수해서 수익이 나면 좋지만 뭐 손절치고 그 종목 사가지고 수익 나면 좋지만은 굳이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무리하게 매매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예요. 네, 뭐 손절 쳐가지고 또 막 매매해가지고 막 수익 나고 이러면 좋긴 하겠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아직 기술적 반등이 안 끝났잖아. 지금 뭐예요? 기술적 반등이 그냥 첫날입니다. 어제 그냥 예기치 못했던 시장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시장의 하락이 나왔던 거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죠? 매일매일 시장 빠진다고 해가지고 빠진 거 말고요. 그죠? 네, 뭐 이때도 네, 이때도 그런 거 말고 딱 금요일날 시장이 앞으로 4% 빠질 겁니다라고 예상한 사람은 없어요. 어차피 그 악재들은 다 예견됐던 악재이기 때문에 그죠? 예견됐던 악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기술적 반등이 나왔고 예. 그럼 우리는 830선까지. 그럼 이게 딱 어제 하락이 나왔던 거고, 오늘 하루 그냥 기다렸던 겁니다. 우리 VIP 회원님들 오늘 기다렸어요. 왜? 종목들이 기술적 반등이 잘 들어와주고 있는데 굳이 거기서 무리하게 교체할 필요도 없고, 뭐 매매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언제부터 제가 뭐 내일 당장 시장이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살짝 쉬었다 올라갈 수도 있고,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유동성 장세에서는, 예. 그 누구도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예측할 수가 없고, 논리적으로 시장이 뭐 반등이 나오는 이유, 하락하는 이유들만 골라서 말하면 하락할 것만 같고, 상승하는 이유만 골라서 말하면 상승할 것만 같습니다. 근데, 내일 만약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서 830선까지 딱 안착을 했을 때는,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결정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과감하게 결정하시냐면은, 기술적 반등이 이제 오늘하고 내일까지만 이어지고, 뭐 내일 모레까지 이어지던가 아니면 좀 천천히 올라가서 뭐 이번 주까지 830선을 안착한다고 했을 때, 기술적 반등이 다 나왔는데 이 반등폭이 약하다. 반등폭이 약하다라고 판단되는 종목들은 과감하게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술적 반등이 끝나고 그때부터는 지금 오늘 그리고 내일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거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기술적 반등이 나왔어요. 뭐 장중에 좀 변동성이 나오고 확진자가 다시 한번 300명 가까이 290명 이상 확진자가 오늘 또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살짝 흔들리긴 했지만 1200개 거의 1300개 가까운 종목 중에서 277개가 하락 나왔고 72개가 보합. 그러니까 998개가 오늘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상한가 들어간까지 치면은 1000개가 넘는 종목들이 이제 상승이 나온 거죠. 그러면은 오늘 전일도 1000개가 넘는 종목들이 하락이 나왔고 그 종목들이 대부분 다 기술적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만약 기술적 반등의 절반 시장의 하락을 절반 이상 회복을 했는데도 반등 속도가 느리다 싶은 종목들은 뭐 추후에 다음 주, 다다음 주,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세 달 뒤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몇 달 뒤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지금은 과감하게 종목을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전일 종목들도 말씀드렸고 했지만은 일단 830선까지 여러분들 웬만한 종목들 오늘 뭐 기술적 반등 다 나왔겠지만 웬만한 종목들이 다 전일 시장 여파로 다 하락이 나왔을 겁니다. 뭐 종목 50개, 100개 돼가지고 아니 30개, 30개 돼가지고 그 중에 한두 개 올라간 거 말고요. 네.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주식을 했다고 했을 때 10개 내외에서 아주 안정적으로 포트관리 했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뭐 90% 아니면 95% 이상의 종목들은 다 하락이 나왔어요. 그럼 일단은 830선까지는 지켜보자고요. 근데 만약에 830선까지 회복이 안 되고 이 구간에서 막 지지부진한 흐름 나오고 추가적으로 이게 이번 주에 우리가 분수령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초기 진압에 실패를 해서 다시 한번 진짜 2차 대유행이 시작돼서 한번 시장이 크게 출렁거린다. 그래봤자 우리가 한 780선 정도까지 내려다보면 될 것 같은데 다시 막 이때처럼 하락이 나온다고 안 그랬어요. 이미 우리는 세계 최대의 방역 시스템을 갖춘 상태입니다. 이미 이태원 클럽발 집단 발병의 위기, 그리고 구로 콜센터, 그리고 또 뭐였죠? 이태원 클럽발 위기가 있었고, 또 그리고 구로 콜센터가 있었고, 쿠팡, 물류센터발 집단 발병에 대한 위기, 수도권 집단 발병에 대한 위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을 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 섹터 안에서 코로나19 만약에 뭐
이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건 일주일 안에 무조건 잡힐 것이다. 아니면 못 잡을 것이다 라는 거는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죠? 네. 그거를 뭐 우리가 이번 주에 우리 정부에서 무조건 다 확진 그 역학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다 잡아낼 것이다. 뭐 정부는 뭐 최선을 다하고 있죠. 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도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모르지만은 그래도 지금은 빠르게 지금 뭐 사랑 성북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를 시작으로 지금 벌써 600명이 넘었죠. 예, 제일교회에서 600명이 넘었던 확진자가 나왔고요. 6일 동안에, 4일 동안에, 4, 5일 동안에.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뭐 지금 여기서 단정 져버리면 안 돼요. 코로나 이거는 계속 확진자가 증가할 것이다. 제2의 팬데믹이 시작됐다. 대유행이 시작됐다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다만 심각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뭐 지난번에 뭐 쿠팡 때보다 그리고 뭐 방역대책본부에서는 지난번에 신천지 사태보다 더 심각하다라고 말하기도 했죠. 그래서 일단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잘 초기 대응을 잘해서 이번 주나 다음 주 안에 그 확진자 속도를 좀 줄여내고 그 확산세를 줄여낸다면은 오히려 또 금방 안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 종목군 안에서 단기적으로 봤을 땐 그 종목군 안에서 우리가 병실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딱 우리가 그 확산세를 못 잡아낸다고 했을 때, 네, 확산세를 못 잡아낸다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 제가 GH 신소재, 그리고, 우정바이오, 이렇게 두 종목을 제가 뭐라 그랬죠? 이거 왜 안 돼?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GH 신소재가 사실상 대장은 우정바이오인데, 예, GH 신소재가 먼저 움직였고, 또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또 의사협회에서 지금 이제 파업을 예고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좀, 보건복지부와 대화를 하자고 했죠. 뭐 보건복지부에서는 당연히 언제든 수용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의사협회에서도 이번에 만약에 진짜 파업을 2차 파업을 단행했을 때는 지금 도의적으로도 안 맞죠. 지금 확산세가 갑작스럽게 이번 주부터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짜 의사협회에서 파업을 해버린다고 했을 때는 국민적 비난 또한 피할 수 없을 거라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최악의 파국은 피할 수 있겠지만 예. 최악의 파국은 피할 수 있겠지만 뭐 비트컴퓨터부터 시작해서 네, 전에 말씀드렸었죠. 비트컴퓨터부터 시작돼가지고 뭐 유비케어도 마찬가지고 이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는 정부에서 당연히 속도를 안 낼래야 안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비대면 관련 종목들도 충분히 더욱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 현저히 살아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뭐 GH 신소재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은 경우는 전일 말씀드렸고 오늘 또한 24.70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뭐 상한가 언저리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트렌드입니다. 시장이 지금 이제 코로나가 재확산이 됐기 때문에 GH 신소재 같은 종목들도 오늘 급등이 나왔었고 또 여전히 그 비대면 진료 관련 종목들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관심권에 두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시만요. 그리고 자 그렇다면은 우리 지금 VIP 회원님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시장이 하락에 나왔고 그 하락은 그 누구도 못 피해간다. 피해갔다라고 하는 사람도 뭐 일부 있을 수 있겠죠. 뭐 그때 뭐 매수를 안 했거나 다 뭐 금요일날 그냥 느낌이 안 좋아가지고 팔았거나, 뭐 근데 그 시장의 방향을 매번 맞출 수 없는 거고, 웬만한 주식 참여자라면은 그 20일날, 어제의 시장 하락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은, 어제 시장의 하락이 나왔고, 오늘 기술적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관망을 했어요. 네, 우리 회원님들은, 뭐 오늘 신규 회원님들은 종목을 당연히 드렸겠지만, 기존 종목 중에서, 관망을 했습니다. 내일까지도 이제 관망을 예정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여기서 하락이 나왔다. 여기서 만약에 834 안착 못하고 시장이 조정이 나온다. 이래도 어떻게 해야 돼? 830선 위로 안착하고 지지부진한 종목들이 있으면 그때라도 팔아가지고 선택과 집중하는 게 맞는 거고. 근데 만약에 안착도 못하고 여기서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다. 또 790선에서 왔다리 갔다리 요 안에서 박스권 흐름이 전개된다라고 했을 때도 무조건 종목들을 매도해서 뭐 잔잔바리 막 2%, 3%, 5%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중을 갖고 있는 종목들을 팔아가지고요. 팔아서 확실한 종목으로 사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싹 팔아가지고 여기다 한 번에 넣으면 정말 그건 바본 거죠, 그죠? 도박과 뭐가 다를 게 없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번 주부터 일단 비중 10%부터 시작으로 꾸준하게 이제 매수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비중 20% 이상 매수했던 종목 중에서 단 한 번도
손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뭐 그 과정, 매도하는 과정에서의 뭐 손실이 나올 때도 있겠죠. 근데 매도했을 때 손실 보고 나온 종목이 단 한 종목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작업을 어찌됐건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해야 돼. 왜? 830선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 830선까지 안착을 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과 집중 종목들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 그게 아니고 이 안에서 또 코로나가 재확산이 돼서 계속해서 이 박스권 내에서 움직임이 이어지고 조정이 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계좌 회복이라는 게 되는 겁니다. 어떤 종목 수익에 급급하신 분들은 뭐 방법이 많아요. 종목을 뭐 20개 이상에서 뭐 15개 아니면 뭐 30개, 종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종목 수익은 날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계좌 수익이 급하신 분들은 이번 주는 서서히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 있어요. 그 종목이 이제 3개 중에 제가 하나를 좀 추리고 있는데, 우리 VIP 회원님들 드렸던 말씀 그대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3개 중에 하나를 지금 추리고 있는 상태인데, 그 중에서 여러분 이번 주에 확실한 타점이 오는 종목이 있다면은 바로 서서히 지금 비중을 좀 확대해 나갈 것이고, 또 코로나19 관련해서 네, 월덱스 뭐 추천 매수가 왔는데 뭐 어떻게? 예, 월덱스 잘 모르겠어요. 매수가 왔으면 매도하시면 됩니다. 자, 아직까지 강하게 그냥 올라가지 않은 섹터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일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던 응압 병실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죠? 응압 병실 관련 종목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출발하지 않은 종목은 말씀 안 드릴게요. 종목은 말씀 안 드리는데 섹터를 말씀드릴게요. 섹터. 네. 지금 우리가 단기적으로 대응할게. 제가 전일 응압병실 관련해서 응압병실 관련해서 말씀드렸었고,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요때는 이날은 제가 종목을 콕콕 집어드렸습니다. 종목을 콕콕 집어드렸는데, 오늘 이제 기술적 반등이, 어저께 여러분들이 너무 시장이 흔들렸으니까 너무 힘들까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제가 발음을 잘 못하는데, 응압병실, 응압병실, 오늘 여러분들이 좀 관심있게 봐야 될 섹터는 종목들을 쭉 짚어드릴게요. 잠시만요. 종목들을 쫙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 종목은 뭐 단기적이다기보다는 그냥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코로나 관련해서 크게 상승이 나오지 않았던 섹터 중에 하나는 가정 간편식 관련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우양도 있고요. 네, 그죠? 이제 코로나 여파에 하락이 나왔던 부분들을 회복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양, 그리고 CJ 뭐 제일제당, 이거는 너무 이건 그나마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상승폭이 좀 있었던 종목이고요. 신세계푸드, 그리고 뭐 CJ시푸드, 아이고, 요 정도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뭐 단기적으로 내일 바로 간다 이게 아니고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직 출발하지 않은 섹터가 있다고 한다 했을 때는 CJ시푸드, 우양, CJ제일제당, 뭐 신세계푸드, 요 정도를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이번 주에, 다음 주에 VIP 회원들은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이번 주부터 이제 모아 갈 거죠. 네, 그냥 개별주를 매수할 거예요. 왜 개별주를 매수하겠어요? 그냥 진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이 종목은 수익이 났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8월 2주 동안 수익 났던 것들은 모든 걸 다 공개했죠. 뭐 손절한 것까지 다 공개를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수익 매도하고 2주 동안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좌 수익이 16에서 20% 났다. 2주 동안 났다고 말씀드렸었고, 전일 시장 하락은 저 또한 신이 아닌지라 피해가지 못했고, 오늘 기술적 반등에 우리 종목들은 기술적 반등이 잘 나왔다. 이게 답니다. 지금까지죠. 당연히 우리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는 그 누구보다도 회복 속도가 빠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근데 종목을 다 공개합니다. 팔고 나면은 제가 뭐 페이지로 공개하죠. 우리 VIP 그 문자 내용을 페이지로 다 공개를 할 텐데, 개별주를 매수할 거예요. 그냥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어떤 섹터가 아니고요. 네,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뭐 2차 전지 섹터, 뭐 정치 테마주 또는 뭐 5G 아니면 코로나 관련 종목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진짜 개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한 종목을 매수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 기술적 반등의 끝자락에 우리가 매수를 했을 때도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고요. 그죠? 잠시만. 네. 화양 연한이 내일 물어보세요. 지금 다 장 끝났는데 뭐 그죠? 적으로 산 거예요? 가입하기 전에. 아, 내일 말씀드리고 장 끝났는데 뭐. 내일 장중에 물어봐 주세요. 네. 알겠죠? 장중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거 뭐 어떻게 지금 시간에 파시려고? 알겠죠? 내일 장중에 물어봐 주세요. 내일 장중에 물어봐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지금 뭐 하락이 나오던 지금 딱 우리가 매수에 집중을 해야 될 종목은 지금부터는 하락이 나오던 간에 뭐 상승이 나오던 간에 개별적으로 확실히 올라갈 수 있는 뭐 어떤 국한된 섹터가 아니고요. 뭐 5G든 2차전이든 오늘은 다 기술적 반등이 나왔고, 네. 기술적 반등이 다 나왔던 거고, 내일까지 그 상승이 이어진다 그랬으면은 전 내일까지 관망을 할 겁니다. 어디까지? 830선까지. 그리고 또 우리 종목들은 또 수익난 종목들이 많이 나오겠죠. 왜? 우린 금요일날 현금이 20% 가지고 있었고, 오늘 또한 마찬가지로, 뭐 매수가 위로 올라갔다가, 뭐 내려왔다가 왔다리 갔다리 했고, 기술적 반등 잘 들어와 줬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830선을 딱 안착을 했을 때 그때부터 그게 내일이 될지 내일 모레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번 주부터 우리가 그 개별주에 딱 개별주 종목에 제가 지금 3종목을 추려놨고요. 그 3종목에서 그 한 종목부터 계속해서 이제 비중을 실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 작업이 끝나면은 다음 주에 신규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그냥 오시자마자 1차 매수가 20%가 들어갈 거예요. 최대 40%까지 매수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면 이제 딱 이게 830선까지 시장에 안착한다 그랬으면 그럼 끝이야? 그럼 앞으로 또 계속 N자형 파동으로 지나고 나면 N자형 파동으로 계속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직까지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또 가파르게 올 하반기까지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830선이 어떤 기준이 아니에요. 기술적 반등의 끝자락이라고 말씀드린 거지 830선만 안착하면은 시장이 계속 상승이 나오고 막 그런 전혀 말도 안 되는 말 아닙니다. 그냥 저는 기술적 반등의 끝자락에 여러분들의 기준을 제시해드린 거고요. 기준을 제시해드린 거고 그 기준을 바탕으로 우리가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힘이 약한 종목들을 팔아서 종목의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근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뭐 시장의 중심 섹터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우리가 개별주에 중심을 둬야 시장이 출렁출렁 거리고 변동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출렁출렁 변동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그거는 딱 어느 정도 볼 거냐면요. 정말 길게는 한 달. 예, 비중 실어서 한 달. 그리고 빠르면은 뭐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최대 한 달. 최대 한 달이고 뭐 일주일 내외로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길게는 2주 정도. 요 정도 보고 그 종목에 비중을 실어 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승부가 날 수 있는 종목으로 매수를 해 나갈 건데 이게 무조건 필요해요. 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 계좌 회복을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뭐 60% 70% 수익이 난다 한들 그게 비중이 만약에 1%든 2%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죠? 뭐 그게 제가 뭐 비중 1% 사라고 해가지고 막 상한가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비중 1% 들고 있으면은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죠? 1% 들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30% 60% 수익이 난다고 하더라도요. 계좌 수익은 0.6%거나 60% 수익은 엄청 커 보이겠지만 100% 수익은 엄청 커 보이겠지만 1000% 수익은 너무나 커 보이겠지만 여러분들이 비중을 조금 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비중이 깡패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지금 2주간 뭐 어제 시장 하락은 저는 당연히 저 또한 대비는 했어요. 비중 20% 현금 하면서 대비는 했지만 저는 귀신같이 어제 하락도 피해갔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저는 현금을 20% 들고 있는 상태에서 맞이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그 하락을 덜 맞이했어요. 네, 이렇게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회복 속도 또한 빠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우리가 2주 동안 20% 수익이 났었는데 제가 말했죠. 그냥 수익률만 말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익률만 말하는 건 의미가 없고, 수익률을 말할 때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항상 수익률은 비중과 같이 말을 해야 됩니다. 예. 그 비중이 어떤 회원 한 명이 그냥 혼자 느낌 와가지고 몰빵친 느낌 매매 아니고요. 그거는 제 문자 내용, 그러니까 VIP 회원님께 모두 보내드렸던 문자 내용, 모든 걸 공개를 해야 돼요. 그 종목 수가 몇 개인지 모든 걸 공개했을 때 그 수익률이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팔았던 거를 판 건 다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예. 그래서 모든 걸 보여줘야지. 어떤 곳은 뭐 이런 데도 있대요. 뭐 모든 종목들이 비중 10%래요. 그러니까 뭐 종목이 30개, 40개인데 다 10%씩 매수하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종목을 본 사람들. 그런 게 아니라 확실하게 포트 관리가 된 상태에서 이게 보면은 저는 그러니까 지난 뭐 8월 3일 날 한 거죠. 지난번 우리가 갖고 있던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은 다 공개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자, 제넨바이오를 시작으로 수익 팍팍 챙겨드리겠습니다 했고, 예. 이거 보이시죠? 서현 1차 매수 비중 10% 8월달입니다 다. 예. 나라 MMD도 결론 다 팔았고, 아미코젠도 매수가 이수 팔았고, 동아기에 팔았고, 이 지금 블루피크님이 하시던 내용이 정말 제 문자 내용과 맞는지를 한번 봐보시길 바래요. 지금 이거 29페이지고요. 어차피 팔았던 종목들은 8월달 겁니다. 다 공개해도 저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예. 신규 회원님들도 오자마자 진매트리스 수익 났죠. 예. 매수를 걸어두라고 하고, 아까 서현 방금 1차 매수 10% 매수한 거 보셨죠? 그래서 바로 11% 수익 날 겁니다. 수익 실현했고요. 매도를 걸어놨습니다. 서현도 8,000원에 매도를 걸어놔가지고 수익을 챙겼고요. 네. 이걸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수익률을 말한 사람이 있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일바이오는 1차 매수 비중 10%, 이것도 매수하자마자 이게 8월 4일이죠. 네. 8월 4일 날 매수를 해가지고, 네. 여기 다 있죠. 27페이지 9,400원에 전량 매도를 걸어놨고 체결이 됐죠. 네. 제일바이오 들어오신 분들 체결됐고, 여기 보시면 신규 회원들 5장에 또 말합니다. 아미코제 없는 분들 10%, 제일바이오 없는 분들 10%, 두 종목 다 사라, 서현 최소 10% 이상 모두 전원 하루 만에 10% 수익, 제넨바이오 비중 20% 사도 20% 수익, 동아기업, 서현 계속 수익 랠리 이어지고 있고, 이 종목 수가 제가 100개를 추천해서 하나가 올라간 건지 1000개를 추천해서 하나가 올라간 건지, 아니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금액을 설정해가지고 뭐 만원만 사보세요, 2만원만 사보세요, 5만원만 사보세요, 10만원만 사보세요, 뭐 그런 게 아니라 철저하게 계좌 관리가 됐는지를 한번 봐보세요. 아직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 종목은 가리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가릴게요. 이 페이지는 가려야겠다. 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으니까 다 우리 굳이 뭐 공개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네. 여기는 보유하고 이 페이지는 넘길게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으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제일바이오도 하루 만에 25페이지입니다. 제일바이오도 시간에 또 상한가. 계속 제넨바이오부터 계속 시간에 상한가 들어갔죠. 금일 가입하신 신규 회원들까지 전환 매수한 제일바이오 시간에 상한가. 그죠? 예, 거래도 96원 터졌네요. 삼화전기도 우리가 중기로 매수했는데 바로 올라버렸어요. 그죠? 네. 이거 25페이지고요. 24페이지. 제일바이오 시간에 전이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침에 직장인분들은 오전에 바로 시장가로 매도 걸어주시라고 말씀드렸고, 2차 VI 걸렸을 때 시장가로 수익 매도 27%, 제일바이오 매도하자마자 27% 수익 시켰습니다. 하루 만에요. 넥스비티 이건 짧게 수익 매도하겠습니다. 5, 6% 짧은 수익 매도. 제일바이오 혹시 매도 못하신 분들이 이때 16%, 17%였는데 이때 매도하라고 그랬고요. 하루에 종목이 많이 나가지가 않아요. 또 그리고 이건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으니까는 하여튼 이건 다 못 보여드리겠다. 그죠? 네. 중간중간에 우리가 보유한 종목들이 있어서 이건 다 가리고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중간중간 우리가 보유한 종목들이 있으니까 하여튼 다 팔고 나면 싹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 비중과 정말 수익이 정말 다 맞는지는 페이지로 공개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전문가 페이지를 공개해야 돼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예를 들어서, 자, 오늘 종가 베팅, 자, 상가 갔죠? 아니면은, 이 비중을 공개하기 싫으니까, 예,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진짜 그래야, 아, 종목이 몇 개 안 되는구나. 아무리 많아봤자 이 방은 10개구나. 아니면 또 진짜, 8월 1일부터 2주 동안 계속 수익만 났구나. 그리고 어제, 저는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제가 뭐 신입니까? 귀신입니까? 이 하락은 우린 다 피해갔어요. 라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죠. 네. 하락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 맞추는 방법은 간단해요. 맨날 시장이 빠진다고 하면 되는데, 시장이 올라가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시장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오늘 올라가면 제 말이 맞죠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시장은 대응의 영역이고, 워렌 버핏도 제가 말했다 그랬죠. 시장의 방향을 맞춘다는 건 미친 짓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 그냥 이 방향이 어디로 갈지 몰라. 랜덤워크입니다. 그럼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는 대응할 수 있는 준비만 돼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또한 이 하락은 우리가 지금 정신없이 8월 달에 수익을 챙겨오다가 계좌 수익이 16에서 20% 가까이 계좌 수익이 났다가 어제 이 하락은 다 누구나 피해갈 수 없었다 하락이고 외국인, 기관, 뭐 세력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락을 지금은 기술적 반등 첫날이고 그 기술적 반등을 기다리고 있다가 830선까지 회복 못하고 지지부진하면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 아니라고 했을 때 830선까지 안착을 했을 때 힘 약한 종목들은 교체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그 수익과 모든 것들이 비중과 모든 페이지 이렇게 말을 해야 그게 진짜 수익인 겁니다. 전문가 페이지와 전문가 모든 문자를 보내드렸던 페이지와 전문가 페이지와 비중, 그 종목의 비중이 중요한 거죠. 네, 비중과 그리고 그 다음에 수익률까지 이렇게 3박자가 맞아야지 그게 진짜 수익인 거지. 수익 난 것만 얘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외의 종목들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네.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전문가면은 이날 가입하던 이날 폭락한 날 가입하던 무조건 수익이 나야 되죠. 수익이 나야 됩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오지 마세요. 저는 어떤 시장이 급락이 나오고 폭락이 나왔어도 그거를 슬기롭게 다 헤쳐나가는 거고 시장이 갑자기 조정이 나오면은 조금 시간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투자를 하고 있는 거지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딱 가입하자마자 하루 손실 나면은 손실 나네 끝 이렇게 하실 분들은 저한테 애초에 오지 마세요. 그냥 저와 투자를 하실 거고 주식에 대해서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되는 겁니다. 확실하게 진짜 주식을 한번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무조건 시장이 빠지던 폭락이 나오던 급락이 나오던 어쩌던 간에 무조건 난 맨날 수익이 나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오지 마세요. 네. 그리고 그런 곳이 있으면 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 거 말고요. 종목은 20개, 30개. 예. 손실 난 거는 말 안 하고 올라간 것만 강조하는 거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는, 손실난 거는 서로 말 안 하고, 올라간 것만 얘기하는 거 말고요. 진짜 매수만 하면은 무조건 다 올라가기만 하는 곳 있으면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워렌 버핏도 손절합니다. 네. 그래서, 시장 상황에 맞게 제가 가장 정직하게, 투명하게 리딩하고 있으니까, 투명하게 리딩하고 있고, 모든 걸 오픈합니다. 우리 VIP 회원입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우린 계좌 수익이 16에서 20% 났고요. 네. 전혀 이 하락은 우리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피할 수 없었고, 현금은 20% 갖고 있는 상태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손실은 남들보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 이미 수익권이었고 매수가 근처였던 종목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오늘 기술적 반등 첫날이에요. 네, 시장 하락이 나왔던 첫날입니다. 그리고 내일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을 때 우리는 과감하게 종목을 교체할 겁니다. 830선 정도 부근에 왔을 때 힘 약한 종목들은 싹 팔아가지고요. 확실한 종목으로 교체를 해나갈 건데 그렇게 해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제 방법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될 것 같고 운영자님도 지금 올려주셨네요. ARS 결제 올려주셨고 오늘 가입하신 분들은 이거 간단하게 안내하고 마무리할게요. 네. 하루씩을 더 드릴게요. 플러스 장이 끝났기 때문에 하루씩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방향 말씀드렸고 전일도 말씀드렸고 전일은 종목을 콕 집어드렸었는데 오늘은 그냥 가정간편식 관련 종목들도 좀 관심있게 봐라라고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하루씩 더 드리겠고 사이트에서 가입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예, 사이트에서 가입하는 게 가장 쉽고요. 네, 사이트에서 클릭하셔가지고 제 사진 클릭하고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에서 회원 가입하시는 게 제일 편하고요. 네, MBN골드 사이트에서 가입이 돼 있다 하신 분들은 여기 운영자님이 올려주신 것처럼 ARS 결제를 통해서 가입하시는 게 두 번째로 쉽고 세 번째는 고객센터 연결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저것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여기 고객센터로 여러분들이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방이동 하실 분들은 여기 원클릭 서비스 연장 있죠. 전화 없이 편리한 원클릭 서비스 연장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변경 연장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 가장 정직하게 수익이 났대. 근데 그 수익을 어떻게 공개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비중 20% 이상 실었던 종목들 중에서 단 한 번도 손절한 종목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무조건 손절 안 할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만큼 확실하고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들을 매매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분할로 말합니다. 그냥 전 추매는 없어요. 네, 분할 매수는 있어도 추매는 없습니다. 애초에 그걸 분할 매수를 할 거라고 예상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추매와 분할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기술적 반등 오늘 잘 들어와줬고요. 내일까지 추가적으로 나왔을 때 또는 안 나오더라도 확실하게 개별주 종목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건데 종목 백화점이신 분들은 빨리 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시장의 무료 방송에서 어저께도 제가 GH 신소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콕 집어드렸고 섹터와 이런 관련 종목들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어떤 종목을 비중을 실어야 되는 건지 어떤 종목을 비중을 실어야 되고 실지 말아야 되는 건지 계좌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여러분들이 모르시잖아요. 엄한 종목에 그냥 비중 실어가지고 계좌 녹이지 마시고요. 이번 주,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일부터 서서히 이제 비중을 실어 나갈 예정이니까 네. 포트를 압축하고 진짜 주식을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 오시면 되는 거예요. 네. 알겠죠? 그리고 가입하신 분들 아까 한번 불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초이스탕님도 아까 방금 전에 가입하셨고요. 초이스탕님, 네. 그리고 파도타기님, 예, 파도타기님. 그리고 김0726님, 예, 연장 가입이시고요. 지도도님, 예, 지도도님. 그리고 미니마님 재가입하셨죠? 예, 미니맘님도 미니맘님. 그리고 굳이 기차님은 날짜를 오늘 날짜로 하셔도 되는데 예, 기차님. 그리고 사랑의 K님도 연장 가입해 주셨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예. 아이고 님 VIP 신규 가입 연장 가입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VIP 신규 연장 가입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정적인 계좌 수익으로 보답해 드릴게요. 네. 주식이 오늘 처음이면은 ES3님 오늘 처음이에요? 잠깐만, ES3님. 어제 가입하셨잖아. 예. 어제 가입하셨잖아요. 네. 어제 저녁에 가입하신 거 아니에요? 날짜가 어제 날짜여가지고, 네. 그죠? 오늘부터 시작했으니까, 예. 어제 18일이 시작일로 돼 있어가지고, 네. 잠깐 끝나고 가입하셨으니까, 네. 그리고 가입하신 분들은요, 빅백자님 가입하신 분들은 여기다가 저 사진 클릭하고 들어오셔가지고요, 정혜원 게시판에, 그죠? 정혜원 게시판에 보유 종목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혜원 게시판에 보유 종목을 올려주세요. 답변 다 달아드릴 거니까, 보유 종목을 여기다가 정혜원 게시판에 올려주시고요. 지난 교육 보기, 여기 있죠? 지난, 그건 뭐예요? 14일 가입할 땐 뭐지? 14일? 모르겠어, 일단. 잠시만요. 명마우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일괄적으로, 예. 그거 일괄적으로 다, 날짜 바꿔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한 번에 바꿔줄 거예요. 네, 명바우님. 걱정하지 마세요. 14일날 가입하신 분들, 연휴라서 그 연휴기간 보장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한 번에 다 일괄적으로 수정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그거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운영자님이 바꿔주시는 거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죠? 한 번에 바꿔줄 겁니다. 오케이? 네. 자, 일단, 걱정하지 마세요. 다 바꿔주니까, 네. 그리고, 여기, 지난 교육 보기에서 VIP 오리엔테이션 클릭하시고, 전문 트레이드 양성교육 1강, 2강, 3강 이것도 여러분들 꼭
들으시길 바라요. 4강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한번 제대로 배워보고 싶고, 이건 어디 가서 여러분들 못 듣는 강의니까, 꼭 여러 번 돌려보셔가지고 수익 챙기시길 바라고요. VIP 오리엔트 지금 꼭 들으세요. 그래서 내일부터 따라오시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자세하게 아까 문자 다 공개했죠? 자세하게 제가 문자를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저는 그냥 솔직히 말합니다. 저는 귀신이 아닙니다. 시장 하락 다 피해가고 시장 다 빠져서 올라간 종목만 하고 여러분들이 가입한 날마다 다 무조건 수익만 나고 어제 가입하신 분도 계좌 수익 올라가고 내일 가입하신 분도 계좌 수익, 그게 말이 돼? 그건 여러분들 희망사항인 것 뿐인 거고, 저는 그냥 꾸준하게 계좌 수익을 나고 있어요. 그 과정에 여러분들이 들어왔을 때 어떤 과정에서는 조금 시장 상황에 따라서 손실 날 때도 있고, 그걸 또 슬기롭게 헤쳐나가서 더 계좌 수익을 더 크게 나는 거고, 저는 그냥 제 페이스대로 가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오는 게 좋은 거고요. 그죠? 네. 하루라도 빨리 오는 게 좋은 거예요. 어떻게 맨날 수익 나. 그런 것 좀 있으면 제발 좀 가르쳐 주세요. 종목 20, 30개 중에서 하나 올라가는 거 말고. 알겠죠? 저처럼 확실하게 포트 관리와 계좌 관리, 모든 걸 오픈하는 곳이 있으면 저와 비교를 하시고요. 없다면 비교하지 말고 저한테 오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만하겠습니다. 오늘 가입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늦게까지 남아주셔서 블루핑크님, 박실장님, 명바오님, 네, 우리 에이스리님, 우리 VIP 회원님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따가 스치마 상한가 할 거고요. 스치마 상한가 끝나고 이거 보면요. 이거 달릴까 말까. 아까 오늘 대본이고. 달릴까 말까. 여기 있다. 달릴까 말까 매일 1시 45분에 방송 출연하고 있고요. 오늘 스치마 상한가 방송한 날이고, 다음 주, 매일매일 장마감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보시고요. 네. 명바원이 가입된 거 아니에요? 어제 가입하셨잖아요. 자, VVIP?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네, 내일도 최선을 다해서 리딩하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음악 틀어놓겠습니다. 네가 아닌 것 같아. 손을 잡기가 힘이 들었나 봐. 너무 기다려서 아주 조금 지친 맘에 너를 반겨줄 힘이 없었나 봐. 꼭 돌아오라고 여기 있겠다고 가는 네 등 뒤에 말 못하고 혼자 약속했었는데, 많이 보고 싶었다는 하고 싶던 그 말보다 왜 돌아왔냐는 말이 나도 모르게 먼저 나와. 애써 웃어 보이려는 너를 다시 울리고서 내 맘도 울고 있는데, 날 보는 눈빛도 너무 많이 변해서 마주보기가 힘이 들었나 봐. 너무 낯설어서 안녕이란 네 인사에 반겨 대답해줄 힘이 없었나 봐. 떠나지 말라고 거기서 달라고 가는 네 등 뒤에 말 못하고 혼자 울고 있었는데, 많이 보고 싶었다는 하고 싶던 그 말보다 왜 돌아왔냐는 말이 나도 모르게 먼저 나와. 애써 웃어 보이려는 너를 다시 울리고
날처럼